전통적인 철강업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지수 대비 주가 흐름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알아보고요. 무엇이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전통적인 철강업체죠. 따라서 철강 업황이 주가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철강 업황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좀 주가가 꿈틀거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우리는 철강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하고 있죠. 이 철강 업황에 국한된 그런 성장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철강 업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소재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철강입니다. 이 철강 사업은 포스코 그리고 해외철강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이 자회사 포스코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철강 사업 포스코홀딩스의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년 4분기에 실적의 바닥을 찍고 올해 1분기부터 점차 그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이 태풍 피해가 있었죠. 이 태풍 피해가 4분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실적의 바닥을 찍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피해는 이제 거의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2023년 올해부터는 또 이 수요 둔화, 즉 경기 둔화가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이 수요가 둔화되고 또 철강 가격이 그래서 그리 올라가지 못하면서 피해는 복구됐습니다만 그다지 실적 회복이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중국이 봉쇄를 철회하고 이제는 부동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특히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아주 경제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 부동산이 얼마나 부양되는가에 따라서 철강 수요도 그만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부양 효과도 철강 업황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그냥 보지 않고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PBR 뭔가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보는 겁니다. 순자산이 2배야? 그럼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가 되는 게 당연해. 그게 같은 주가 수준이야? 이런 얘기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봐야 그 주가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어떤 물결이 보입니다. 주가가 어떤 파도 모양을 보이죠. 그런데 이 모양은요. 철강 업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철강 업황은 세계 경기와도 일치하죠. 세계 경기 좋아진다, 철강 업황 살아나고 포스코 홀딩스 주가 상승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참 재미없는 주가 흐름입니다. 그 고점은 PBR 밸류에이션상 0.8, 그 저점은 0.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0.3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요. 기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봉쇄를 철회하고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철강 업황이 다소 회복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습니다만 우려는 역시 2023년 고물가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기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우려가 상쇄되면서 그다지 회복이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철강 업황에 기대해서 주가가 부양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두 번째 사업, 친환경 인프라 잠깐 좀 볼까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터내셔널 에너지 건설 이런 그 자회사들로 역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내셔널이 상장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친환경 인프라 부분의 사업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주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사업이 있다라는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하는 이유 바로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 때문입니다. 바로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2차 전지 소재 사업이죠. 이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도 역시 자회사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상장했어요. 따라서 양극재, 음극재 사업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 영향에 제한적이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 양극재, 음극재 사업은 앞으로 이 평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회사들 포스코 아르헨티나, 필바라 리튬 솔루션, SNNC 등이 있는데요. 리튬, 니켈 같은 이 2차 전지 광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리튬에 주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특히 리튬에 집중하는 이유 바로 이 한 장으로 다 설명됩니다. 지난 2년간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리튬과 니켈의 가격 추이를 2021년 1월 가격을 1이라고 했을 때 최근 가격을 보면요. 니켈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무려 60%나 상승을 해서 최근 가격 1.6이 되고요. 리튬은 9.5배나 상승을 했죠. 그것도 최고점 대비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9.5배예요. 최고점 10배도 넘었습니다. 이렇게 리튬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 이 리튬 수요의 90%가 배터리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이 리튬 가격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간 한 10배나 상승을 했죠. 2021년 1월 2년 전에 킬로그램당 48위안 하던 리튬 가격은 최근에 무려 459위안 하고 있습니다. 10배 상승을 했고요. 자, 다음 니켈인데요. 니켈 수요의 70%는 사실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입니다. 바로 건설 자재인데요. 앞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잖아요. 건설 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니켈 수요 그다지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배터리 때문에 증가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리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가격은 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지난 2년간 1.6배, 60%가 상승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리튬보다 니켈이 더 비쌌어요. 킬로그램당 17불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킬로그램당 27불, 우리 돈으로 34,000원 정도 합니다. 리튬은 킬로그램당 84,000원이나 지금 하고 있죠. 리튬이 아주 크게 올랐다라고 확인됩니다. 자, 리튬은 특히 중국 의존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리튬을 내재화했다.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응하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죠. 거기에다가 내재화로 가격까지, 치솟는 가격까지 방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니켈은 한국이 주력하는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 가격이 리튬에 비하면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 공급원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수급 이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니켈도 내재화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대되는 리튬 사업을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염수 리튬, 광선 리튬 두 가지를 모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염수 리튬은 아르헨티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를 뒀는데 그 자회사 이름도 포스코 아르헨티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광성 리튬은 호주의 필바라사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이름을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지었고 이 회사의 지분을 포스코와 필바라사가 8대2 정도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자,
2018년이 이 리튬 사업을 진행하는 원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한 게 2018년이고요. 그리고 호주의 필바라사 지분을 일부 인수한 것도 2018년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2018년에 이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021년에는 광석 리튬의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 염수 리튬의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요. 자, 이 공장을 착공하고 2년 후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광석 리튬을 먼저 준공하게 됐죠. 그게 바로 2023년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이 본격적으로 이 리튬 사업을 진행하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2년 후인 2024년이 염수 리튬마저도 양산하는 그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튬 양산 시작하는 2023년 광물 산업의 원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리튬 사업 때문일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주가가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철강 사업은 PBR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이 자산 규모하고 실적이 바로 비례하고요. 이 자산 규모 대비 시가총액을 보는 게 PBR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이 유효한데요. 자, PBR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보는 겁니다. 순자산이 2배야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가 되는 게 당연해. 그게 같은 주가 수준이야 이런 얘기죠. 이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순자산의 PBR 밸류에이션 멀티플 곱하면 시가총액이 구해지죠. 자, 2023년 순자산 63조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포스코홀딩스의 PBR 밸류에이션 평균 0.49가 도출됩니다. 자, 이 평균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을 목표 주가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철강 사업 가치 31조 1천억 원 전망됩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광물 사업, 그 사업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EV는 기업 가치고요.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현금 창출 대비 기업 가치를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현금 창출 능력이 2배야? 그렇다면 기업 가치도 2배가 되는 게 당연해. 그게 결국 같은 기업 가치를 평가한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창출 1조 4천억 원 하겠다라고 포스코홀딩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비타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이 2차 전지 광물 사업, 리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알버말, SQM, 천체 리튬, 강봉 리튬 등의 이 2024년 기준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 6.2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 8조 7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가치 39조 8천억 원 도출됩니다. 거기에 순차입금을 빼야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에 순차입금 더해서 기업가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순차입금 6조 8천억 원, 2023년 기준 이 6조 8천억 원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목표하는 시가총액은 33조 원 도출됩니다. 사실은 이 철강 사업 가치 31조 원이 PBR 밸류에이션 통해서 시가총액을 구한 거죠. 따라서 순차입금을 또 뺐다라는 것은 좀 더 가혹하게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목표하는 시가총액 도출됐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39만 원 나옵니다. 이 39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분야 가치가 아직 미반영됐다. 이제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평가되고요. 현재 주가가 20만 원 후반 정도입니다. 3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철강 사업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주가다라고 평가됩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 주가는 달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는 단계다라고 보이네요. 자, 포스코홀딩스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